지난 시간에는 하마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정리해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한 명의 공통된 조상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하갈, 그두라라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중 둘째 부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첫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뿌리가 되고 이삭은 유대 민족의 뿌리가 되죠. 기원전 2100년경에 아브라함은 태어난 곳을 떠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 가나안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10년이 들면 이집트로 이주해서 생활하곤 했는데 기원전 1991년부터 1785년경에 이집트 12왕조 시대에 이집트가 많은 이민족을 받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가족 70여 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약 430년간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되죠. 기원전 1663년경 여러 대에 걸쳐 이집트로 이주해 정착한 이민자 셈족들이 기존의 통치 민족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힉소스인이라고 불러요. 힉소스인들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기원전 1580년경에 이집트의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를 세우자 이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때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아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이 필리스틴 민족,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블레셋 쪽이라고도 불러요.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부족이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기원전 1020년경에 여러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해요. 이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국가죠.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는데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당시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예요. 팔레스타인 민족의 장수 골리앗을 훗날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 되는 다윗이 돌팔매로 물리쳤다는 스토리죠. 아무튼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세 왕조를 거친 뒤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0년경에 아시리아인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인에 의해 멸망하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풀려날 수 있었죠.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거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기원전 37년과 기원 후 131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두 번의 반란은 모두 진압되었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도시로 재건되어 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유피테르에게 봉헌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이 살던 지역은 시리아 팔라이스티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소수 집단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특정 민족이 자이나 타이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하기도 하는 단어죠.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면서 가나안 지역은 대부분 기독교도화되었고 기독교의 핵심 순례지로 떠올랐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지 전역에 수도원이 건립되었죠. 하지만 637년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점령당하면서 이 지역은 100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슬람 통치기에도 기독교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대체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1077년 이 지역을 통치하던 셀주크 제국이 기독교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막으면서 200여 년간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죠. 이 시기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뀐 적도 있지만 결국 다시 이슬람의 영토로 귀속되었어요. 이후 1291년부터 1516년까지는 터키족과 시르카시아족 노예병들의 후손이 건국한 맘루크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1517년부터는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오스만 제국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무렵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 1000여 가구가 살고 있었고 1856년부터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제국 내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포교 활동도 늘어났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교도의 지배가 지속되었으며 아랍인이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편입되죠. 이렇듯 복잡한 역사를 거치면서 팔레스타인은 예로부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더욱 심각한 갈등 상황이 시작돼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연합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연합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전쟁 참여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튀르키예 민족의 지배를 받던 아랍 민족과 힘을 합치는 것이었죠. 이 계획에 의해서 1915년 10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흔은 오스만 제국의 아랍 명문가이자 마호메트의 자손인 후세인과 10차례에 걸친
왕복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 영국의 편에 서서 제국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여해준다면 전쟁 후에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약속을 맥마흔 선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영국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16년 5월에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어요. 프랑스는 시리아, 레바논을, 영국은 이라크, 요르단을, 러시아는 튀르키예의 동부지방을 세력 범위로 하고 팔레스타인은 공동관리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명백하게 맥마흔 선언과 대치되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영국은 바로 1년 뒤인 1917년 11월에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의 유대국가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해요. 19세기 무렵부터 유럽에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서 유대인에 대한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유럽 곳곳에서 학대받던 유대인들은 독립된 조국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고 시온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아주 오래된 종교적 열망이 더욱더 커졌어요.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고어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약속의 땅으로 보고 그 지역에 유대인의 나라를 건국하려는 움직임을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미국의 힘이 필요했던 영국은 미국에서 막대한 영향력과 경제력을 행사하는 유대인을 연합국 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시 유대민족이 강하게 원하던 시오니즘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이러한 의도로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 경은 영국 내 유대인 사회의 대표격이자 은행가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서한을 보내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이었죠. 영국은 절대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의 약속을 매년 한 개씩 연달아 3개나 체결한 거예요. 이 3개의 조약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유대인과 아랍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위임 통치했는데 영국은 팔레스타인보다는 이스라엘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어요. 전쟁 직후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인의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영국의 지원 아래 이주해온 유대인이 빠르게 늘어났죠.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아랍 국가의 지지가 필요했던 영국은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자 유대인 이주민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팔레스타인으로 몰래 들어오는 유대인을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유럽으로 돌려보내기도 하는 등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유대인의 수를 제한한 거예요. 이러한 영국의 통치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발은 매우 심했는데 지하 조직을 결성해 테러를 자행하는 등 강도 높은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죠. 그러다가 1946년에는 영국군 사령부의 폭탄 테러를 감행해 9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요.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고 65만 명의 유대인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해요. 이때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는 안을 제시하는데 아랍인들은 유엔의 분할안을 거부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영토의 55%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몇 시간 후인 5월 15일에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이라크의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7개월간의 제1차 중동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영토의 77%를 차지하게 돼요. 게다가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할당되었던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차지했죠. 이 과정에서 8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고향에서 쫓겨나요. 1954년에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영국이 통제하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선언하는데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영국은 이스라엘과 비밀 협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통해 대리전쟁을 치러요. 이스라엘은 1956년 1월 26일 시나이 반도를 침공해서 점령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반도에서 철수하며 제2차 중동전쟁이 마무리되죠. 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돼요. 1966년 말에는 이스라엘과 이웃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이 심각해졌는데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은 이웃 아랍 국가를 선제 공격해서 시나이 반도, 서안 지역, 동예루살렘, 골란 고원을 점령해요. 이때 걸린 시간이 채 6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이 전쟁에서 패한 이집트는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해서 1973년 10월 6일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욤키푸르였는데 기습적으로 공격당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밀리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집트는 이 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죠.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봤어요. 중동전쟁 이후 두 나라의 충돌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